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허수경 시인의 글로벌 블루스 2009라는 시를 함께 깊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는요,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제목부터가 벌써 어딘가 쓸쓸하고 또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나요? 이 질문에 아마 많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시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부엌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고향의 맛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과연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자,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해요. 시인은 자신의 삶을 자발적인 유배였다고 말해요. 스스로 선택해서 떠나온 길인데 마치 벌을 받아 귀양 온 것 같다는 거죠. 또 자유롭지만 우울하다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느껴진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 시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정서입니다. 이 복잡한 마음 꼭 기억해두고 시를 계속 읽어보죠. 그럼 먼저 시의 화자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그 글로벌 부엌이라는 공간의 풍경부터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화자는 바로 이곳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고향의 맛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자가 만들고 있는 음식은 바로 취나물 볶음입니다. 정말 소박하고 한국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평범하디 평범한 고향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모인 재료들이 아주 특별합니다. 어딘가 좀 어울리지 않는 낯선 조합이거든요? 자, 재료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죠? 취나물은 다행히 우리 것, 울릉도산이 맞는데 조갯살은 저 멀리 북해에서 왔고요. 들기름은 중국, 피쉬소스는 타이에서 왔대요. 심지어 소금은 알프스, 마늘은 스페인, 쌀은 이태리산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재료를 쭉 늘어놓는 표현법, 뭐라고 하죠? 네, 바로 열고법이죠. 이 열고법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이 글로벌한 환경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재료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만드는 가스는 러시아산, 냄비는 독일선이라고 하네요. 와, 정말 이 작은 부엌이 하나의 지구촌, 뭐 그런 느낌이죠. 온통 세계 각국에서 온 것들로 가득 찬 공간인 거예요. 시인은 바로 이런 상황을 시의 제목이기도 한 글로벌 블루스라고 부릅니다. 자, 글로벌은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전 세계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블루스는 원래 좀 느리고 슬픈 분위기의 음악이잖아요. 바로 그 세계적인 환경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우울하고 쓸쓸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코 즐겁기만 한 요리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화자는 이 요리를 하면서 완벽한 고향을 건설한다고 말해요. 어때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온 재료들로 만든 취나물 볶음으로 과연 완벽한 고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 완벽한이라는 단어, 여기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고향 건설이라는 건요, 낯선 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뿌리내리려고 하는 화자의 필사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곳이 진짜 고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완벽하다는 말은 사실은 전혀 완벽하지 않다는 그 슬픈 마음을 오히려 더 강하게 드러내는 바로 반어법인 거죠.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이 부엌 풍경, 그러니까 화자의 바깥 상황을 봤다면 이제는 화자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향에 사는 이방인의 마음은 과연 어떤 풍경일까요? 화자가 만든 고향의 입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겨운 시골길이 아니라 차가운 비행장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5년마다 새로 받아야 하는 패스포트, 바로 여권이죠. 이 두 단어는 화자가 아무리 이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려 애써도 결국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떠나야 할지 모르는 이방인이라는 현실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아주 슬픈 장치들입니다. 시에서 화자는 자기 마음을 인공위성의 심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걸 저 하늘의 별하고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을 거예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자연스러운 존재잖아요. 하지만 인공위성은 인간이 쏘아 올린 기계고 정해진 궤도를 억지로 돌 뿐이죠. 즉, 지금 내 삶이 자연스러운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적응하기 위해 억지로 애쓰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걸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죠.
이 시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시인이 아주 효과적인 표현 방법들을 곳곳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핵심 표현 기법 4가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반어법. 완벽한 고양이라고 말해서 오히려 그 슬픔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였죠. 둘째, 상징. 인공위성의 심장처럼 다른 것에 빗대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방식이었고요. 셋째, 열거법. 전 세계에서 온 재료들 쭉 늘어놓았던 거 기억나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블루스, 패스포트 같은 외국어를 그대로 써서 낯설고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이런 여러 장치들이 어우러져서 화자의 복잡한 마음을 정말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 한 편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요. 좋은 문학 작품은 항상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이 시를 읽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하는 질문들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시 속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혹시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나만의 고향 같은 걸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학원에 처음 갔을 때라든가 그럴 때 나에게 위로가 됐던 나만의 취나물 볶음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시가 더 가깝고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시 속 화자는 결국 여권이라는 종이 한 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이방인이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뒤섞여 살아가는 세계화 시대에 그런 서류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깊고 묵직한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겠습니다.